입은 그 사람의 글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배포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눈, 코, 귀, 입 이 중에 하나만 잘생겨도 평생 잘 먹고 산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오악사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5가지 산의 봉우리와 4가지의 물줄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5가지 산봉우리는요, 이마와 양쪽 광대뼈, 그 다음에 코와 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골고루 적당히 돌출되어서 서로를 잘 바라보면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4가지 물줄기는 귀와 눈과 콧구멍과 입을 말합니다. 이 물줄기는요,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막힘없이 흘려야 좋은 것입니다. 관상에는 사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은요, 물기운이 흐르는 구멍이나 굴을 의미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4개의 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와 눈과 코와 입입니다. 이는 각기 몸의 내부와 연결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 사독에는요, 각종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그 진액이란요, 호르몬이나 피 등과 같은 몸속의 영양액을 말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사독은요, 항상 윤택해야 하며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길고 적당히 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귓구멍은요, 처음 물이 발원하는 샘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귀에서 발원한 샘물은요, 흘러서 실개천으로 모여듭니다. 눈은 실개천입니다. 실개천은 샘물이 모여들어 형성된 그런 물줄기입니다. 실개천은 가늘고 길게 이어지다가 결국 강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콧구멍은요, 강의 역할을 합니다. 실개천에서 흘러든 물은요, 강물인 콧구멍을 통해서 마침내 바다인 입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것을 4개의 물줄기라고 해서 막히거나 좁거나 끊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 몸에서 물줄기의 역할을 하는 이목구비, 즉 귀와 눈과 코와 입의 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귀입니다. 귀는 물의 최초 발원지인 샘물의 역할을 합니다. 귀는 마치 제방의 뚝처럼요, 윤곽이 뚜렷하고 귓바퀴가 두툼해야 합니다. 귀의 역할은 소리를 듣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재능, 운명을 보여주는 그런 부위이기도 합니다. 귓구멍은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귓바퀴는 크고 완만하며 귓볼에 살집이 있는 귀가 좋은 귀로 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눈썹과 콧구슬 지나는 2줄의 평행선을 옆으로 그었다고 가정할 때 귀가 이 평행선 사이에 들어가면 표준형의 귀로 봅니다. 가장 좋은 귀는요, 귓바퀴가 크고 귓볼이 두툼한 그런 귀입니다. 이런 귀를 가진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총명한 데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눈입니다. 실개천의 역할을 하는 물길은 가늘고 길게 흘러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눈은 세장형이라고 해서 가늘고 길게 뻗은 눈이 좋은 눈으로 봅니다.
이목구비의 관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위는 바로 눈입니다. 빛나고 맑은 눈은요, 최고로 봅니다. 눈의 관상 중 최고로 보는 눈이 바로 봉황의 눈입니다. 이런 봉황의 눈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싫어할 사람이 없는 푸른 종이의 인물, 바로 세종대왕님의 눈입니다. 세종대왕님의 눈처럼 얇고 길면서 끝이 세밀한 눈이 바로 봉황의 눈입니다. 그리고 피겨 여왕 김연아 씨도 이런 봉황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황의 눈의 특징은요, 형태가 가늘고 길게 이어지며 끝은 칼로 자른 듯 기다랗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중요한 것은 점칠지안이라고 해서 흰 자위와 검은 자위가 구분이 뚜렷하고 검은 자위는 칠과 같이 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코입니다. 코는 강의 수로로 삐뚤어지거나 울퉁불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물길이 자연스럽게 흘러 역류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코는 힘차게 쭉 뻗어 있어야 합니다. 코는 콧대와 콧망울 그리고 코끝으로 나누어 봅니다. 먼저 콧대는요, 반드시 뻗어 있고 적당히 높으며 뼈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살집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콧망울은요, 살집이 많고 널찍하면 금전운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코끝은 재물을 의미하므로 둥글고 두둑해야 또한 금전운이 좋다고 합니다. 코의 길이는요, 미간에서 시작하여 콧구까지 굴곡 없이 쭉 뻗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콧방울이 크고 콧구는요, 둥근 것이 좋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콧구멍과 코털이 보이지 않아야 하며 주름이나 상처가 없고 윤기가 있어야 좋은 코로 봅니다. 돈을 재테크하고 저축하는 능력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콧방울을 봅니다. 또한 소비성이 나타나는 곳으로 콧구멍을 봅니다. 따라서 콧방울이 풍성하면 많은 재물을 버는 능력이 있고 콧구멍이 크면 클수록 재물이 많이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인중입니다. 인중이란 콧끝 아래로 펼쳐져 있는 세로로 이어진 선을 말합니다. 인중은 귀, 눈, 코의 물길이 최종적으로 입으로 이어지는 배수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중이 넓고 깊고 길어야 합니다. 인중의 골이 깊지 않으면 물이 새어나가거나 물이 넘쳐나서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약 인중이 얇거나 없으면 물길이 넘쳐 홍수가 나게 됩니다. 인중의 형태는요, 삐뚤어지거나 휘어진 부분이 없이 윤곽이 선명하고 골이 깊고 마치 한자, 팔자처럼 끝이 조금 벌어져 있어야 좋은 인중으로 봅니다. 인중은요,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야 좋습니다. 시냇물이 바다로 가듯이 물길이 잘 흘러야 자손운도 좋고 수명도 길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끝으로 입입니다. 입은요, 최종적으로 모든 물길이 모이는 바다입니다. 따라서 크고 넉넉해야 합니다. 또한 입술은 바닷물을 가두는 제박뚝이니까요, 두텁고 단단해야 합니다. 관상학에서 입은요, 음식과 타액, 공기 등 여러 가지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부위라고 해서 출납관이라고 합니다. 입은요, 애로부터 관상을 볼 때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말을 합니다. 따라서 입은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은 그 사람의 글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배포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단정한 입에 깔끔하게 올라간 입꼬리는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준 복을 고스란히 잘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입술은 꽉 다물어서 힘차게 보이며 입술 윤곽이 깨끗하고 맑아야 좋다고 했습니다. 입은요, 만물의 조화를 이루는 곳이자 마음을 보여주는 관문, 즉 출입문이라고 했습니다. 입이 방정하고 넓으면요, 장수하고 귀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자연에서요, 물줄기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조출입니다. 강과 하천의 물길이 풍족해야지 대지가 기름진 옥토가 되어서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과 화천의 물길이 풍부하지 못하면요, 대지가 메마르고 황폐해서 모든 생물과 초목이 궁핍함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옥토라도 물이 없으면 황폐한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자연의 이치가 이렇듯 우리의 몸도 자연의 형상과 잘 부합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고전 한 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